네, 이어서 여의도 레이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말 역사에 남을 만큼 혼란스러웠던 올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 투자 전략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증권가에서 추천하는 ETF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올해 ETF 그리고 펀드 성과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국내 주식형 펀드 성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9.8%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증시가 급등하면서 펀드 수익률도 덩달아 좋아졌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26% 올랐는데 주식형 펀드의 성과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인덱스 펀드의 올해 수익률이 약진했기 때문인데요. 인덱스 펀드는 시가총액 비중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3분기 들어서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맞습니다. 연말 들어서 또 오늘까지도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써 내려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ETF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상장지수 펀드의 수익률은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는 낮습니다. 네. 연초 이후 국내 주식 ETF의 수익률은 20.3%이고 해외 주식 ETF는 16.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ETF 내에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나 지수 하락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개인은 인버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5%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ETF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개인은 연초 이후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3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해외의 경우엔 해외 주식 인기와 더불어서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QQQ 트러스트 시리즈 1에 3,991억 원의 투자금이 몰렸습니다. 그 밖에 미국의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ARKK와 원유 ETF인 USO에도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네, 뭐 이렇게 올해 전반을 짚어보니까 참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관심은 내년 전망으로 크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증권업계에서는 관련 자산들의 향후 전망 또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나요? 네, ETF는 국내의 경우에는 5G 관련 ETF가 내년 유망할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합니다. 네. 특히 내년은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5G 투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지난 8일부터 핵심 중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5G 장비 업체들한테는 호재인데요. 지난 9월 삼성전자는 미국 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에 8조 원대의 5G 장비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의 낙수 효과도 기대됩니다. 잠시 전문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5G는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한국에 이어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G 관련 설비 투자는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5G 장비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글로벌 장비 업체의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5G 부품 업체들의 높은 실적이 기대되어서 네, 대표적인 5G ETF에는 NH아무ndi 자산운용의 하나로 FN 가이드 5G 산업 ETF와 KB 자산운용의 KB스타 FN 가이드 5G 테크 ETF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KB스타 FN 가이드 5G 테크 ETF의 수익률은 7.3%이고 하나로 FN 가이드 5G 산업 ETF의 수익률은 7.2%입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네. 네, 일단 벌써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관련 기업들 영향을 벌써부터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5G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일단 국내는 이런 상황이라고 짚어주셨고 해외도 뭐 트렌드는 비슷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 이후 구조적 장기 성장이 가능한 테마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네. 내년과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산업군에 집중하라는 얘기인데요. 반도체와 5G 장비, 핀테크, 신재생 에너지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관련 ETF로는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하는 CLOU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ICLN 등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는 MSCI 차이나 ETF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 기업들을 제재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MSCI 차이나 ETF에는 중국 본토에 상장된 기업과 홍콩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러 관련 기관들도 중국 시장에 투자할 때 MSCI 차이나 ETF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미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 중이라고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내년 중국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글로벌 기관들은 내년에도 이 위안화 강세와 더불어서 중국 경제가 10% 가까운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대규모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만큼 이 정책이 연동된 장기 성장 산업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TF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서 내년 증시 화두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주식이 유망할 것으로 보고 채권형 펀드보다는 주식형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 투자 시 경제와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는 ESG 관련 펀드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ESG 펀드는 국내 연기금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2년 내 운용기금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관련 펀드로도 자금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회 책임 투자 펀드의 설정액은 최근 6개월 동안 3,733억 원이 늘었고 한 달 사이에도 1,68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펀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형 수출주가 증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판 뉴딜 관련 수혜주가 대부분 대형주인 만큼 여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ESG 관련 펀드는 저희가 저번 주에도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펀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해외는 신흥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 중국 중소형주 펀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인데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올해 주요 국가들 중에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했고 내년에도 경제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1분기 마이너스 6.8%라는 최악의 성장률로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중국은 10% 가까운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전망합니다.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유는 대형주가 은행과 금융 등의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중소형주는 중국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IT와 헬스케어 등 신성장 업종이 편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 차이나 그로스 펀드의 1년 수익률은 62%에 이르고 삼성 중국 본토 중소형주 펀드는 2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